그때 아마 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천이라고요. 원천. 전 에너지, 정력 에너지. 금에 있다. 금에 있다. 그러면은 금이 없으면은 정력이 약한 거냐? 약한 거 맞아요. 맞아요. 약해요. 근데 약하다는 개념이 어떻게 이제 성립이 될 거냐면은 반드시 회복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남자들은 금이 약하면은 한 번 하고 나면 쓰러져서 자요. 두세 번 연속으로 안 돼요. 근데 금이 좀 강하잖아요? 아침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금 중에서도 경금이나 신금 이런 게 이게 오리지널 원천직이라서 얘네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다. 정력 에너지를 당연히 성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일하는 데 쓰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는 워커홀릭도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은 밤새고 맨날 막 이렇게 몰입해서 하루 종일 하고. 근데 그건 체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이 그런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자극하는 힘이 화겠죠, 당연히. 예, 그 얘기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화극금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시도 때도 없이 현실에서 자극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화극금이 되었을 때 절정에 도달하는 힘도 굉장히 강하고요. 성적인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져요. 화가 없으면은 정력은 있는데 쓰기가 어렵겠죠. 성적으로 쓰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극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핵심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성적인 에너지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금생수까지 갔느냐, 이게 수생목까지 갔느냐, 이것도 다 따져야 돼요. 이 금의 원천 에너지를 성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이거는 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욕구 발현으로 가는 건 목에 있어요. 그러면은 금생수까지만 돼 있고 목이 없으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게 짐승으로 치면 시도 때도 없이 발정나는 거랑 똑같아요. 수생목이 돼 있다는 거는. 근데 목이 없다는 거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가 있으면은 성욕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화가 포함되어 있는, 물론 화가 없어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물론 이제 화가 없다는 건 자주 안 할 뿐인 거지. 충분히 이 화는 결국에 연애하는 힘이에요. 뭔가 이렇게 잦게 만드는 거고 일상생활에 녹아들게 만드는 거고, 화가 없으면 그게 일상에 녹아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도 화가 있고 상대도 화가 있다 그러면 눈만 마주치면 그냥 모텔에 들어가기 바쁘죠. 요거 없으면 안 돼요. 요거 없으면 눈치 더럽게 없다고, 한쪽이. 그래서 이제 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를 아마 그때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미되는 게 한난조습이죠. 이거는 좀 더 근원적인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행으로 발현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가 우리가 지금 속궁합을 얘기하지만은 일상에서는 그 속궁합하고 연결되기가, 자 보세요. 금하고 목이 있어요. 수하고 화가 있고, 얘들은 에너지가 다르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수평 에너지예요. 수평 에너지. 그래서 가을하고 봄에 낮밤이 똑같은 분기점이 있죠. 얘는 수직 에너지예요. 가장 덥고 가장 추울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 목이 사주에서 주도되는 사람하고 수화가 주도되는 사람이 조금 달라요. 그런 잠자리를 가지기까지의 과정이. 얘들은 수평 에너지이고 시간 에너지를 써야 돼요. 얘는 공간 에너지를 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만나자마자 원나잇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잠자리까지 가지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미 공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간 에너지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날 처음 봤는데 그날 잠자리까지 가지는 게 가능해요. 수화가 발달한 명들, 수국화 금국목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둘이 만약에 만나게 된다, 어떻겠어요? 이쪽에서는 빨리 방부터 잡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자.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느냐. 여기는 뭐예요? 들어가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걸 더 바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예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때요? 짝짝꿍이 잘 맞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올해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원래
그 숙박업체들이 2부 때는 요금 2배씩 받아요. 원래 그랬어요, 옛날부터. 근데 작년 올해는 완전히 나가리 됐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잠자리를 안 가지니까 슬프지.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겨울이잖아요, 특히나. 겨울하고 여름이 그런 게 제일 활성화되거든요. 수화 에너지가 그런 성적 에너지 바로바로 이렇게 발현시키는 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누군가의 사주를 예시로 딱 풀면 좋은데. 제가 아직 안 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십성 얘기로 들어가자고요. 이게 한난주습하고 자신 있으면 안 되는데. 자신이 넘치는데? 자신 없어요. 자, 십성 얘기로 들어갈게요. 그 오행이나 한난주습 같은 경우는 약간 본성이나 본능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십성이 개입이 되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고 유추한 게 될 거예요. 자, 십성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위하는 것. 물론 이제 이 행위도 사실 오행이 먼저인데 이 십성에 의해서 상대방하고 어떻게 교류하는가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식상이죠. 식상은 뭐하고 멀어요? 제가 요구한 답이 그게 아닌데, 그렇죠. 인성에서 멀다. 자, 인성에서 멀다는 건 뭐예요? 인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인내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인내심, 참는 거, 선비같이 보이고 싶어 하는 거, 고고한 척 하는 거, 도덕적인 척 하는 거. 인성의 포장이 제일 무서워요. 도덕적으로 포장돼 있다니까. 살인을 하면서도 이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식상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그런 걸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가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가 식상이에요, 식상. 특히 이제 식신이 훨씬 더 그런 쪽에 가깝고, 상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라는 것보다는 이제 규제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정도로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누가 규제하지 않으면 상관은 평화롭습니다. 상관이 있다고 다 지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일 평화로운 게 상관이에요. 무의도식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무의도식하냐 하면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상관은. 그러니까 건들지만 않으면은 훨씬 조용해요, 식신보다. 네. 아니, 왜냐면 식신은 평화롭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식상이 인내하는 거랑 멀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이들은 반드시 욕구 해결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필수다. 당연히 욕구는 오행에서 나오는 거지 십성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식상이라도 이게 성적인 욕구로 발현되느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가느냐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 식상들이 내가 뭔가 하고 싶어 이러면은 해야 직성이 풀려요. 해야 직성이 풀리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적극성이 남달라요. 모든 십성 중에서 성적인 거에 대한 적극성이 최고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이 조금 미적지근거리면은 덮쳐버려요, 그냥 식상. 남녀 상관없어요. 일단 식상이 있다는 것부터가 잡아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식신하고 상관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관은 뭐예요? 얘는 상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 나아요? 상대에 따라 달라요. 상대에 따라 달라요. 상대가 변태 취향일 수도 있잖아.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괜히 이게 막 그 음지로 간 게 아니랄까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러니까 노딱을 받지 내가. 빨간 딱지도 받고 막 예전에 빨간 딱지 붙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에 따라 다르게 발현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식신이 있다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구 해소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여기는 내 스타일이 확실해요. 어떤 행위를 좋아하고 어떤 체위를 좋아하고 어떤 과정을 좋아하고 이런 게 너무 뚜렷하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바뀐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성적 취향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이게 필수예요. 성적 취향이 안 맞으면은 욕구가 안 생겨요, 이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성적으로 느껴지고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고 해야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신들은 적당한 시기에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적당하게 조건 보고 결혼하잖아요. 바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배우자가 이성으로 안 보이고 친구로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좀 먹으면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고 막 튀잖아요. 그래놓고 딴 사람하고 만나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이 식신에 대한 성적 욕구가 얼마나 연결이 돼 있는지도 봐야겠죠. 오행이나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뭐 수색 목에다가 뭐 조금 약간 습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성적 욕구는 습에 있어요. 이게 발달해야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습이 있어야. 한습하든 난습하든 습만 있으면 돼요. 조하면은 어때요?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발현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꽂혀야 돼요. 여기는 그런 거에 한 번씩. 네, 그렇지. 그러니까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에 완전 취해가지고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꽂히지 않으면 잘 발현이 안 돼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습이라는 에너지가 왜 그러냐면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고, 사실 우리가 속고함 얘기하지만 이거 원래 아기를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습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도 습하고 상대도 습하고 이러면은 좀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성적 취향도 맞아야 되고요. 주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를 주도하는 거예요. 내 판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면 이제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은 알아서 잘 하겠죠? 리드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던가 끌려가야 된다던가 이러면은 좋겠죠. 우리가 이제 공격 수비 이러잖아요. 보통 여기는 공격하는 쪽이에요. 스트라이커예요,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금만 있으면 스트라이커가 됐을 텐데. 그래서 여기는 별 큰 자극 없이도 어때요? 쉽게 발동이 걸리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적 취향이 어긋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평범하게 가지는 거고요. 똑같은 반복적인 플레이를 해도 질리지도 않죠. 그런 쪽으로 좀 더 잘 맞는다. 여기도 당연히 성적 취향이 있어요. 근데 식신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기는 성적 취향이 다양해요. 검은색, 노란색, 하얀색 안 가린다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식신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몸매라던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상관은 다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여자기만 하면 돼요. 네, 당연히 이제 그래도 상관이 있다는 건요, 성적인 인식은 확고하기 때문에 뭐 트랜스젠더라던가 이런 약간 좀 벗어난 쪽으로 가지지는 않아요. 상관은 절대로.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는 틀이 확고해요. 네, 당연히 식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성애자만 요즘엔 보는 건 아니니까 동성애자들도 올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남자 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근데 식상이 있다는 거는 대체로 남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격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그 노래 중에서 톰보이라고 아시죠? 그 톰보이 모르세요? 들으면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했던 노래예요. 와, 이제 나 도네이션을 하셔야지 내가 노래를 부르지. 후원을 하셔야지.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불러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되게 막 남자처럼 가죽 자켓 입고 머리 짧게 하고 여자애가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데 뒤에 귀여운 여자애 한 명 데리고 다녀요. 동성애자들이에요. 한쪽이 그런 남자, 그런 애들 톰보이라 그래요. 그런 애들이. 그 필리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식상 있으면 그런 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동성애자다라고 해서 막 못 볼 게 아니라 누가 남자 역할을 하는지를 유추를 빨리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막 그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식신하고 반대되는 건 뭐냐면은, 식신은 가만히 있다가도 욕구가 막 발동을 하는데 상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변적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 경우는 대체로 없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야 생겨야 욕구가 올라가요.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아들내미가 상관이 있다. 언제 욕구가 생기겠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다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 아빠가 나 잠깐 외출하러 갈게요. 아무도 없다. 지금이야. 이러고 이제 상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욕구가 그때 막 생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뭐 그냥 여사친하고 그냥 놀 때는 괜찮거든요. 술 먹을 때까지 괜찮거든요. 갑자기 여사친이 이제 조금 기대거나 플러팅하면 그때 갑자기 확 생겨요. 상관들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도 때도 없이 바뀔 수 있는 게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변해요. 그리고 이 상관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든 간에 어때요? 다 맞춰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 맞춰요, 상대한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맞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특히 식상들은 맞춰준 것도 리드하면서 맞춰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가 자기가 어떤 취향인지도 몰라. 자기 해본 경험도 별로 없어. 그럼 상관 만나면은 다 개발돼요, 그냥. 네. 상관은 제일 잘하는 게 상대의 성감을 잘 찾아요. 반응을 살펴보고. 왜요? 주변에 상관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들내미. 아들내미. 아니 요즘에는 저기 요즘 마마보이들은 저기 그거 한다며. 그 엄마한테 물어보고 한다며. 절대 마음이 마마보이 아니에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수학여행 따라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배우자가 얼마나 기절초풍을 할까, 그거를 물어봤다는 게.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상관이 있으면 뭐냐면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대를 먼저 맞춰주는 게 다 뭐예요? 반응을 살핀다는 거죠. 반응을 살펴가면서 한다. 그러니까 식신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은 네가 나한테 따라와, 이게 좀 더 강하죠. 근데 이제 상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쾌감이 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남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적인 취향은 뭐 적극성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식상이 가장 베스트예요. 만약에 이게 식상이 없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무식상들이 문제가 좀 있어요. 속궁합으로 갔을 때는. 자, 이거는 결국에는 본능에 따라 가는 거고요. 이 본능을 있는 그대로 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식상 자체가. 그래서 성적 행위로 들어갈 때 어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본능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발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상이 발달했는데 리스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식상이 있는데 리스인 사람은요, 상대방이 이성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할 때 이성으로 결혼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결혼을 한 거지. 성적인 매력이 끝없이 있는 사람을 결혼했다? 여기는 평생 리스가 될 일이 없어요. 나이 50, 60, 70이 돼도 그 영화 있잖아요. 죽어도 좋아한가? 네, 70대 분들이 해가지고 그때 막 파격 쪽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식상이 있으면은. 그래서 맨날 이제 하고 나서 남자들이 좋았어? 이렇게 묻는 거 다 상관이에요. 식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관들이 이렇게 항상 물어보고 점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성감을 잘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한난조습이 맞아야 된다고, 상대방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자극이 안 돼요, 자극이. 이를테면은 제가 만약에 난해요, 상대방도 난해요, 자극이 안 돼요. 성감을 건드려도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지럽히려면은 부드럽고 붓 같은 걸로 이렇게 민감한 데 건드려서 간질간질 하잖아요. 근데 붓이 아니라 쇳덩어리 되면 간지럽겠냐고, 아프기만 하지. 한난조습의 에너지가 맞다는 거는요,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딴 남자애가 나를 만났을 때는 그냥 아프기만 했는데 얘가 만났을 때는 짜릿한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그게 한난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난조습. 선생님, 이거는 잘 맞는다. 육합은 기본적으로 잘 맞아요. 근데 곡축이랑 오미가 있죠. 그 월에서 그 오미가 같은 데들인데도. 근데 오미랑 자축은 개념이 좀 다르죠. 자축은 정신적인 걸 먼저 소통하고 나서 성적으로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축합이 된 사람들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안 그래도 막 좋아 죽겠는데 사랑이 한마디 들으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먼저 오는 게 이제 자축이고, 오미 같은 경우는 오롯하게 몸으로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몸으로. 그러니까 오미 같은 경우는 사람 힘으로 안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비싸요. 조그마한 게 왜 이렇게 비싸? 뭐 별거 안 들어간 것 같은. 그 기계가 좀 더, 후기들을 보잖아요. 제가 30분 걸리는 거 얘는 5분 만에 하더라고요. 막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광고만 봤어요. 네. 광고 같다. M장 기획이라고 저 듣는 유튜브가 있는데. 금이 없으면 그런 거 써야 되지 않나? 엄청나게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은 빨간 딱지 안 붙는데 왜 나는 붙냐고. 왜 이상하다니까요, 진짜 유튜브.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하나는 사람이다 이러면요 성감 모르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내 성감을 나도 몰라. 하나는 사람이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잠자리로 들어갔는데 만족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 사람끼리 만족하려면은 술 마시고 해야 돼. 뭔가에 취해서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자, 근데 여기 난이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재건축을 하는 거지 이제 해쳐보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람하고 하면서는 좀 성적인 게 오픈이 많이 돼요. 원래 하는 사람은 오픈이 진짜 힘들어요. 약간 거기에 조하기까지 하잖아요. 하나고 결벽적이에요. 왜 성관계를 못하냐면은 병 걸릴까봐 못한다. 또 이제 자기 순결은 한주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와요. 그 순결에 대한 가치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는 습한 사람 만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 나는 사람들은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뚫고 들어가요. 천천히. 그래가지고 얘들 이렇게 만나면은 속궁합 쪽으로는 거의 뭐 잊을 수 없는 형태로 가겠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대판 싸우고 잠자리 하나로 다 풀리는 정도예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상관이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월지 영향이 제일 큰데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근데 월지에 그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타고난, 그때부터는 이제 재능 이렇게 얘기해요. 타고났다. 전반적으로 사주가 약간 뭐 남하고 조하다 뭐 이를테면, 근데 사주에 보니까 난주가 그냥 월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월에 결집된 거죠. 전체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로 다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격에 가깝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래서 똑같은 식상이어도 한난조습을 다 구분하셔야 돼요. 특히 조한 입장이라면요. 이거 정말 상대방이 습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습한 사람이 자꾸 치근덕거려야 되거든요. 조한 식상들은요, 자기 시간을 절대 방해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겠냐고. 그쵸? 조한 사람끼리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한 사람끼리는 뭐 운에서 습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조한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 의무 방어전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거 있죠? 조한 사람끼리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이 만드는 것도 뭐예요? 숙제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숙제로 할 수 있냐고. 끔찍한. 근데 습한 사람끼리 만나도 문제가 있어요. 육구 해소가 안 돼요. 습한 사람끼리 만나면 육구 해소가 불가능해요. 해도 계속 남아 있어요. 그게 자도 피곤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습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변태 플레이로 넘어갑니다. 1대1이 만족이 안 되니까 막 2대1, 3대1 막 다른 사람 막 불러가지고 막, 아니면 뭐 그 관음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해소하고 싶어 죽겠는데 평범하게는 해소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음지 쪽으로 가게 돼요. 뭐 그게 이제 습한 게 한습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습한 사람들은 자칫 그게 해소가 안 되는 조건이라면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한습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케이스니까요. 하여튼 그러면 식상은 이렇게 간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인성이에요. 얘들이 문제예요. 얘들이. 식상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몸이에요. 그쵸?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몸이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잖아요. 식상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식상의 나이대는 대부분 10대, 20대예요. 그때는 그냥 솔직해요. 몸이. 어떻게 하더라도. 자, 근데 인성은 어때요? 몸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몸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정신이 육체를 억압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죠. 그래서 인성이 제일 잘하는 짓, 찜질방. 그 한증막 있잖아요. 막 엄청 뜨겁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막 숨도 못 쉬겠고, 그럼 막 수건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인성들이 제일 잘 버텨요. 몸이 뒤지게 힘들고 막 이런데 솔직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5분 정도 있고 나가잖아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인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올해는 있어요. 올해는 있어요? 자부심 가질만 해요. 식상은 어때요? 들어가자 쌍욕하고 나오죠. 네, 이거 왜 들어가냐고 이거를 막 이래요. 식상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솔직하게 털털하게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겉과 속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성적으로 넘어간 순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남자 같은 경우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발기부전이에요. 다 인성에서 오는 거예요. 뭐예요? 몸이 솔직하지 못하다니까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 앞서가니까 어때요? 이게 막상 병원 가면 다 그 심리적 문제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식상은 심리적 문제가 걸릴 일이 없어. 얘들은 절대로 이런 게 걸릴 일이 없어요. 얘들이 문제라니까요. 인성들이. 몸을 뭐예요? 억제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못하고 참아야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거예요. 화가 나면 쌍욕 박으면 되잖아요. 그냥 식상처럼. 인성은 어때요? 딱 누르고 나서 우아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인성이 지나치면은 예, 억눌려있던 식상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욕은 인성이 더 잘해요. 그래. 예, 욕은 인성이 진짜 맛깔나게 해요. 식상은 욕해도 맛깔나지가 않아요. 근데 인성들은 발음부터가 달라. 네이티브 스피커로 나와요, 진짜. 예, 감정이 다 실려가지고. 인성도 욕 진짜 잘해요. 하여튼 뭐예요? 몸을 건드려도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자도 그럴까요? 여자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진다. 민감도가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이런 반응하는 거나 이런 게 둔하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당연히 이제 한난주습의 베이스를 맞춰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취향이 평범한 거에서 특이한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인성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자 그래서 특히 인성도 정하고 편을 구분해야겠죠. 가릴 것 없이 변태적으로 간다. 변태라는 거의 뜻은 일반 범주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일반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편인이 있는데 병화 대신에 정화 같은 게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벗어나는 쪽으로 가요. 지극히 평범해요? 네. 금이 없으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금이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도식하는 에너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새로운 자극 안 도와주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성감이 좀 이상해요. 편인들은 이상한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것으로 자극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위치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못 찾으면은 발달하기가 힘들다. 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인들도 어때요? 식상 못지않게 취향이 확고해요. 정의는 편인보다는 덜 하지만은 그래도 인성은 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편들의 이런 변태적인 취향 중에서 어떤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은 대체로 지배 당할 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리드 당할 때? 약간 SM으로 얘기하면 M적인 취향? 뭐 이런 거 있죠. 상대한테 완전히 장악을 당하고 리드를 당하고 이런 쪽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내가 주도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식상들이 주도를 하고요. 인성은 따라가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인성이 발달을 해요. 플러스 무식상이에요. 그러면은 상대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뭘 시켜도 다 해요. 실험해보세요, 한번. 어디서 실험을 해?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실험을 해? 저는 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검증이 끝났어요. 이 이론이. 아니 내가 상대를 그렇게 해봤다고. 네, 내가 상대를 그렇게 해봤다고. 그러니까 저는 상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의 상대를 아직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후회해요. 그때 시키는 대로 할 걸 이러고. 지금은 그 시키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되게 안 그러게 생겨가지고 밤에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잠깐 그 과 사무실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갔어요. 불 켜고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나를 넘어뜨리더라고 의자에. 와 근데 누가 오면 어떡하냐고 쫄아가지고 근데 그때 후회된다고. 이거는 저기 와이프 알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거는 익숙해진다고 말이 없는데요? 아까 뭐라 둔해질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둔해요. 이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식상은 스킨십만 해도 확 흥분하는데 인성은 절대로
특히 이제 인성들이 리스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성적인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콤플렉스가 따라와요. 특히 남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따라와요.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따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식상에 비해서 관계를 가지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는 이제 거절까지 당할 리스크가 있죠. 거절당하면 어떻게 된다? 네,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무너지고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게 인성들이에요. 뽀뽀하려고 하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리스 되는 거예요. 인성들은. 그럼 리스로 끝나겠어요? 딴 사람 찾겠지.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간이 인성인데 그래도 식상이 우선하죠. 밸런스를 먼저 봐야겠죠. 식상이 인성을 극복할 정도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거 이제 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성은 어쨌든 상대방이 인성이면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거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인성이 발달한 거 자체 식상이 약한 거니까.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하기 싫든 하고 싶든 상관없이 식상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성적으로 흥분도 잘 안 되고 둔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렇게 상대가 적극적이지 않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2년 이상이요? 네, 2년 이상. 익숙해져도 돼요, 인성들은. 식상인가? 식상들이 익숙해지면 문제가 되지. 나 애기 임신하고 이거 남편분 사주를 알아야겠네. 이거. 안 맞는 그러니까 맞으면 좋겠지만은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속값 이거 자기 전에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잘 몰라요. 왜냐면 체력도 넘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보통 사주대로 확 드러나는 시점은 30대 이후예요. 보통은 30대 이후. 저도 생각하면 20대 때 식상이 있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진짜 그랬는데 지금 딱 되니까 아, 나 물상이 맞구나.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우리가 성적인 거를 얘기할 때 이제 식상하고 인성이 이런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성적 매력도도 달라요. 뭐 이런 걸 대상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달라요. 자, 식상이 발달해 있으면은 뭐가 부족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인성이죠. 그쵸. 자, 이게 결핍이잖아요. 근데 결핍에 우리가 뭐라고요? 결핍된 걸 본능적으로 찾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인성 결핍이니까 이건 지적이다라고 표현해요. 뭐 뇌생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섹시해. 징그럽기만 하구만. 네, 근데 그렇게 표현하죠. 관성은 뭐예요?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반듯한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 뭐 직장이다 그러면 양복 입고 반듯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IT 쪽하고는 상관없죠. IT 쪽은 다 청바지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반듯함 말고 관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그런 약간 제복처럼 정장 계열 이렇게 입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보고 막 멋있다, 섹시하다 이러죠. 여기는 그래서 반듯한 모습 뭐 이런 거에서 뭐를 느껴요?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요. 섹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리고 이런 거를 느끼려면은 얘가 일지에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지가 가장 성적인 에너지가 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궁합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일지예요. 십성을 보겠다라고 할 때요. 판단조습 이런 건 월을 봐야 되는 거고 일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지의 식신이 뭐다? 못 참는다니까. 기본적으로 적극적이라니까요. 한 해도 적극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당연히 일지 인성이 어때요? 막 마음대로 안 되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맡기면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식상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매력이 느껴지고요. 당연히 같은 식상이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매력을 잘 못 그래서 당연히 인성도 그걸 따져야겠죠. 뭐가 부실해져요? 인성이 있으면은. 그렇죠. 인성이 발달한 명은 이 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성적인 호기심, 매력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느낀다고요. 식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끼가 있다는 거죠. 개성이 뚜렷하다, 튄다, 톡톡 튄다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돈 잘 쓴다. 맞아요. 땡기는 것 같아 이러려고 그랬는데. 인성은 돈 잘 쓰는 사람한테 훅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돈을 잘 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나를 대우해 주는 사람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인성은 대우받으면 훅 넘어가요. 제일 꼬시기 쉽죠? 대우해 주면 되잖아요. 너 최고야. 네가 제일 이뻐. 네.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여기는. 저는 인성이죠.
과거에 이제 식상에 있는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춤도 너무 잘 추고 거기에 제가 완전 훅 넘어갔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지? 네, 거기 한 번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다는 거지 그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예요? 반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요. 근데 요즘에 SNS 보면은 이 포인트로 많이 가거든요. SNS는 대체로 식상적 관점이 훨씬 강해요. 물론 관성으로 한다 그러면은 재성이나 관성 이런 걸 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자꾸 올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식상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올리는 거고 재관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셀카 찍는데 뒤에 막 벤치마크 이런 거 있고 그게 다 재관, 다 재관이에요. SNS는. 그러니까 재관으로 올려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하고 편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변태되는 거예요. 변태되는 거예요. 편인 자체가 일반적인 걸로는 이게 자극이 정말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거에 이제 자극을 해주려면 식신보다는 상관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오행적으로나 그게 잘 맞으면은 거의 뭐 천생연분에 못 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그러니까 식상들은 그리고 상대가 이성이기만 하면은 그래도 그래도 반응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성들은 절대 안 돼요. 이상하게도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성도 취향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편인, 정인은 사실 평범한 범주에 들어가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편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상한 취향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인성이 그래도 약하다 이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표현 연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식상들은 연상을 보고 좀 더 그런 걸 취향을 느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인성은 뭐예요? 네, 여기는 연하, 어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사람을 좀 더 좋아한다, 좀 더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릴수록 식상이잖아요. 어릴수록. 그래서 제가 어린 사람이랑 했냐고? 와이프 어리다 생각 안 해요. 하는 거 보면은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금이 제일 강하죠. 화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속과에서 어쨌든 십성으로 보겠다 그러면 일지 중심으로 보세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식상하고 인성이에요. 자, 여기는 리드하는 거고 여기는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1단계로 따라간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인성은 뭐냐면 학습 능력으로 연결이 돼요. 식상은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대로 그냥 해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개념이지. 그래서 인성들이 좀 무서운 게 있죠. 한번 배우면이 아니라 성적 취향이 누적된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인성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노골적이라도 참 말이 잘 안 떨어지는데,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났어. 여자친구가 뒤로 하는 게 좋대. 누구 작품이에요? 전남친 작품이지 그거는. 네, 네. 전남친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성들이 뭐예요? 그렇게 누적이 데이터가 누적이 돼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게 자꾸 반응이 안 오고 막 더 둔감해지는 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심해요. 인성들은. 식상들은 안 그래요. 식상들은 늘 새롭고 짜릿하기 때문에. 근데 인성들은 이제 그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인성들이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식상을 발현하려면은 운동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식상을 쓸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이걸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병원 다니면서 약으로 하려고 하는데 되겠냐고. 그게 안 그래요. 솔직해져야 된다 가면 갈수록. 자, 근데 식상하고 인성이 가장 크지만은 당연히 뭐도 중요하겠어요? 비겁, 재, 관.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사실 이들이 있다고 해도 식상하고 인성이 월등하게 중요하긴 해요. 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관계를 하는 거에 개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오히려 약한 식상이라도 그걸 찾아가지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이제 그게 인성도 없고 식상도 없고 뭐 정말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짚어야 돼요. 자, 일단은 비겁부터 보죠. 비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겁은 기본적으로 식상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모험 반응이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상처럼 이런 십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그 사람의 뭐 행위를 본다던가 뭔가를 관측했을 때 내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인 이미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는 순간 되게 섹시해 보인다. 예, 섹시해 보인다, 뭐해 보인다 이러는데 비겁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가장 본능에 우선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이성으로 느껴지거나 성적 대상으로 느껴지면은 내 몸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게 비겁이에요. 특히 비견, 일지 비견. 몸이 가장 우선해서 반응을 해요. 나도 모르게. 겁재도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비견처럼 빨리 반응하진 않아요. 얘는 조금 늦어요. 겁재 같은 경우는. 그 늦는다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 겨우 겁재라고 하는 게 이질적이잖아요. 일간하고. 그래서 얘가 정말로 내가 원하던 그 취향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좀 그 측정하는 시간이 딜레이가 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지 겁재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국에 가면은 정말 이쁜 트랜스젠더가 많거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 겁재들이 진짜 구분 잘해요. 네, 일지 겁재들이 쟤 남자네 뭐 이러는데 아닌데? 여자 누가 봐도 너무 예쁜 여잔데? 근데 아래 뭐가 달려있고 막 그래요. 네, 이게 일지 겁재들은 그러니까 대상을 볼 때 그런 센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들이 전투력 측정을 잘한다니까. 구조만 좋으면요 전투력 측정을 잘하기 때문에 인생을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돈도 편하게 벌고. 비견은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어때요? 일간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십성보다 가장 본능적인 에너지예요. 일간이 튼튼하다는 거는. 그래서 첫눈에 반하고, 근데 이제 첫눈에 마음이 아니라 몸에 반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마음도 동하니까 몸도 동하는 거겠죠. 키 커요. 그런 거. 키 큰 거 보면 바로,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으면 사실 키가 작아 보이거든요. 진짜 작아 보인다고 얘기 많이 들어요. 딱 일어서는 순간 심쿵하잖아. 네. 심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식상여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이성으로 느껴질 만한 포인트가 있느냐. 누군가는 허벅지 보고 우와 대박 이러면서 성적으로 동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은 그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동하지 않으면 뭐다? 안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이 있으면 장점은 굳이 내가 얘랑 잠을 안 잡아도 속과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측이 돼요. 그냥 예측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비겁의 에너지에 뭐가 붙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겁이 있는데 편인이 옆에 붙어 있다. 이거 뭐예요? 이미 머릿속으로 얘랑 끝까지 다 간 거야. 변태적인 것까지 다 해본 거예요. 네. 붙어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식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 오늘 나랑 한번 자볼래?가 돼요. 요즘 애들은 돼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비겁도 없고 식상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돼요. 이게 굳이 연애로 발전하지 않고 몸만 섞는 것도 가능해요. 이들은. 근데 여기는 연애까지 가야 돼요. 또 인성들은. 그게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잘 맞잖아요. 보면은 항상 편인이 매달린 쪽으로 가요. 집착하고. 네, 식상은 귀찮아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잘 맞아요. 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에너지들을 증폭시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장점이 뭐냐면 민감도가 달라요. 성적인 민감도, 이성에 대한 코드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관심도 더 많아요. 관심도 더 많고 성적인 거에. 그래서 바람 피려면은 비겁이 있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비겁 정도는 있어야 그 당당하게 바람 필 수 있다고. 네. 당당하게 피잖아요. 요즘에 그 법원 가잖아요. 이혼줄이 막 오픈런 해야 돼. 와, 이혼하는 것도 오픈런을 해야 돼. 요즘에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줄 서 있어야 돼요. 진짜로.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이혼율. 왜 그러냐면 가정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가정법원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픈런 한다고 막 인증샷 올라오고 막 인터넷에 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비겁이 있으면 일단 뭐냐면 그 바람 핀다는 건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소리예요. 그 두려움, 짜릿함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를 감당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어제 도박하면서 알았어요. 네. 표현은 도박인데 뭔가 확률형으로 뭘 걸고 하니까 와, 잘 되면 막 나도 모르게 우와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안 되면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이런 경험을 전 처음 해봤어요. 네.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그래서 도박이 이래서 무섭구나. 이거에 중독되면 진짜 답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는 정제가 뚜렷하기 때문에 중독은 절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제도 없지, 쟁제만 돼 있지, 비건만 강하지 이러면은 쉽게 못 헤어나옵니다. 그 리스크에서. 쟁제 때 해봤어요?
미쳐가지고 지금은 안 하죠. 아 그럼 예. 끝나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성과의 접점도 많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그런 헌팅 당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막 인성 있으면 헌팅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필요 없고 잘생기고 이쁜데 비겁이 있으면 돼요. 잘생기고. 예. 비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많은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노출돼 있는 거예요. 노출이. 근데 비겁이 없으면은 노출에 한계가 있어요. 공기처럼, 옆에 있는데 공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런 애들 있어요. 그거 학창 시절에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얼굴 보면, 얘 누구였지? 한 1년 넘게 같이 이렇게 부대끼는데 그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존재감은 첫 번째는 비겁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연월로 뭐 쟁살돼 있거나 화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비겁이 어쨌든 일제 있다는 거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견이 뭐예요? 일간 에너지가 강하다고 했죠. 그럼 자기 기준이 뭐예요? 강한 거죠. 그걸로부터 파생되는 게 또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로 파생되는 거는 식상 인성보다는 재관을 봤을 때 그런 게 강한데 조금만 쉬었다가